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창으로 가는 KTX에서 미국 MBC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자는 제안을 네. 미국에 했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또 이 보수 언론에서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네. 아니,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인데. 네, 맞아요. 아니, 올림픽 전에 거기서 한반도에서 군사훈련하면 어느 나라가 오는데. 사실 미국조차도 남북 간의 이 긴장 관계 때문에 선수단이 못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수습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 감안해도 걱정하지 말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로 즐기자. 네. 그러려면은 평화와 관련된 진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네.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근데 이걸 자꾸 한미동맹이 흔들린다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네. 미국이랑 이제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참 늦게 듣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올림픽이라는 것은 세계인의 축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나름대로의 뭐 핵 개발과 뭐 자존심과 전략이 있지만 네. 올림픽이라는 건 좋은 거는 아무 조건 없이 초대할 수 있거든요. 초청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아, 운동하라도 와라. 네. 전 세계 축제인데 너희들도 축제 좀 즐겨라 너희들도. 그럼 북한이 뭐 올림픽 참가하는데 무슨 조건을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이번 동계올림픽을 잘만 활용하면 네. 평화올림픽, 한반도의 평화. 네.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실 말씀이죠. 네. 군사훈련 중단시키고 네. 한반도의 평화를 전 세계에 알리자. 근데 이걸 갖고 또 이렇게 문제를 삼는 거 걱정입니다. 그러게요. 네. 미국도 절대 반대할 이유가 없죠. 미국도 반대할 이유가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국 선수단의 안전이 걱정이 돼가지고 파견을 못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유엔 쪽에 가서 했다가 주워 담았잖아요. 네. 그 정도로 걱정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평화롭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뭐 이걸 반대할 이유는 네. 없죠. 이게 사실은 지금 북한이 계속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외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한반도를 위험하게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게 보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제안이 되게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 일본 뭐 매체에서 12월 18일 날 네. 뭐 전쟁설 네. 막 퍼뜨렸잖아. 계속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진짜 이 중간에서 뭐 우리가 좀 잘못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관계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 일본이 제일 얄밉다고. 은근히 이 미국을 부추긴대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아, 진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네. 네. 진짜. 씨. 근데 본격 용기 있는 방송. 우리가 시작해. 지난주에 별명 붙여드렸던 심지어홍. 아니, 지난주 여기서 붙인 건 아니구나. 어디서 붙였어요? 홍준표 네. 대표는 또 아베. 네. 아, 그 의자 그 무렵에 또 해가지고. 네. 네. 그러고 싶을까요? 뭐 그분들이야 그러고 싶겠죠, 뭐. 네. 뭐 잘 보여서 뭐해. 네. 그래서 정말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평화 평화적 올림픽. 대체. 네. 그리고 사실 경제적인 효과도 매우 크대요. 13조의 경제적인 효과가 그렇죠. 있다고 이게 그래요. 메가 이벤트잖아요, 거의 올림픽. 거기다 제일 또 중요한 게, 예. 그러니까 우리 국토 균형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KTX가 이제 강릉 속초 가는 거잖아요. 제가 타고 갔다 왔어요. 아, 갔다 오셨어요? 네. 언제 어떻게 해? 안말을 혼자? 아니요, 그때 몇 분들 우리 의원들은 혼자만 갔는데 아, 나 이거 뭐 진짜. 신문사에서 네. 뭐 신문사에서 포럼을 거기서 한번 했는데 아, 네. 제가 왜 갔냐면 네. 아마 제 생각은 다들 의원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바쁘니까 다들 못 간 거야. 저는 못 받았어요. 만만한 게 또 김영호지. 딱 전화가 그 기자가 전화 왔다고 정치부. 딱 전화가 의원님 시간 되시죠? 그래서 나는 또 기자니까 예. 왜요? 그랬더니 평창 포럼이 있는데 가자 그래서 이제 그 시범운행이었는데 타고 갔어요. 그 어디서 근데 타나요? 청량리에서 타나요? 서울역에서 탔는데 서울역 서울역에서 타요? 탔는데 청량리에서 가더라고요. 청량리에서 가요. 청량리에서 갔는데 이게 정말 그 강원도가 이제 완전히 바뀌겠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네. 편하게 좀 놀러 갈 수 있겠네요. 아, 그럼요. 이 몇 시간 걸려요, 거기까지? 2시간 조금 넘게 걸렸어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서울역에서 그 청량리까지는 네. 그냥 지하철 철로를 써요. 아. 그러니까 3, 40km. 아. 그 다음에 이제 네, KTX. 그 다음부터 이제 속도를 내는 거는 조금 이제 지방으로 나가서 속도를 내더라고요. 네. 어떻게 뭐 열차는 좀 괜찮았어요. 네, 괜찮은데요. 승차감도 좋고요. 예, 승차감 여기서 좀 홍보를 좀 해주셔야죠. 네. 혼자 타고 와가지고 입 싹 궁금해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날 종료회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타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날은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아, 네. 예. 근데 제가
그 평창 갔던 날 최문순 지사가 중국에서 북한 측 관계자 올림픽 관계 때문에 네. 아마 좀 접촉을 했대거든요. 아, 그래서 그 나중에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북한 측 그 관계자를 접촉했는데 평창 올림픽 참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럼 올 수도 있다는 거네 거의. 저는 온다에 네, 저는 네. 저도 온다에 걸고 싶어요. 왜냐하면 북한도 올림픽 같은 데까지 우리가 안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춰지긴 싫겠죠. 네, 거고 네. 또 뭐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또 뭔가 대화의 물꼬를 그럼요. 조건 없잖아. 그렇죠. 네. 네. 거기다가 사실 그 김정은의 손조의 뭐 김일성, 김정일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민족이잖아. 민족. 네. 네? 우리 민족끼리. 네. 아, 민족이 대축제. 네. 동계올림픽에 안 나온다는 것은 김정은의 또 문제가 있는 거고 김정은이가 또 유럽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실리를 좀 찾을 수 그럴 수도 있어요. 있겠네요. 최근에 그리고 제 기억에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북한에 가서 게임을 했을걸요. 조금 개방적인가 보네요. 언제든지 좀 더 좀 대화에 나설 수 있는 듯한 제스처는 계속 취해왔던 원래 것 그 저 같은데요. 농구 선수 누구지? 거기 되게 좋아한다고 김정은이. 아, 예. 스포츠 쪽엔 조금 마음이 열려 있나 보네. 근데 제가 오늘 확인한 거는 보니까 네. 박주민 의원님, 저 우리 윤정수 소장님 다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한미 훈련 연기가 중국이 주장했던 쌍중단 해법을 수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근데 이 있는데요. 쌍중단이라는 게 뭔가요? 김 의원이. 그러니까 쌍중단은 이제 군사훈련 중단하고 저쪽도 네네. 핵실험 중단하자. 네. 같이 이제 좀 한반도의 좀 위기 국면을 네. 좀 없애는데 서로 군사적인 행동을 좀 자제하자 뭐 이런 거죠. 네. 맞나요? 중국통 맞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청와대는 좀 다른 이견이 좀 있으니까 다른 의견을 냈는데 평창 올림픽에 대한 제한된 제안이라고 그랬어요. 평창 올림픽 한해서만. 한해서만.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평창 올림픽 그 평화적인 올림픽에서는 이제 모든 거 좀 하지만 이제 그 네. 이후에 네. 뭐 계속 그 평화 모드가 가면 더 좋은 거 더 아닌가요? 좋은데 네. 좋죠. 혹시 또 북한에서 뭐 핵실험 내지 뭐 ICBM을 또 실험 발사하면 다시 제재하겠다는 네. 얘기를 하셨죠.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니까 이게 강한 거랑 또 따뜻한 거랑 같이 지금 병행적으로 하셔야 되니까 참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은 이제 김정은한테 달린 거죠. 네. 네. 정말 저희가 혹시라도 또 핵실험이나 ICBM 발사하면 올림픽 즈음에서요? 네. 아이고. 네. 그건 그러면 진짜 심각한데요. 정말 올림픽에 심각해집니다. 들인 돈이 얼만데. 네. 안 돼요. 예, 하여튼 평창 동계올림픽 예.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경기 티켓이 입장권 빨리 예, 사야 되는데. 지금 51% 정도, 지금 아마 50일 정도 남았거든요. 네. 51% 저희 의원들은 그 세비에서 네. 일괄적으로 아. 떼가지고 네. 다 표를 샀어요. 아, 네. 그래요? 예. 그리고 그 현장에서 보니까 네. 또 제일 문제가 개막식과 아, 근데 폐막식. 그때 마이너스 그거예요? 20도 얘기하셨잖아요. 도움이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혹한.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경기장이에요. 네. 그런데 폭소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왜냐면 대통령이 참석하시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이 영하 20도에서 최소한 1시간 이상 앉아 계셔야 돼요. 또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본인만 뭐 남만기고 갖고 들어가는 스타일은 아니시잖아. 핫팩을 이용해서. 아니 근데 그 조직본부에서 네. 모든 의자 방석에 핫팩을 깔아주기로 했고요. 모자도 좀 하고 장갑 네. 같은 거 다 지원이 되는데 자연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기후재를 한번 아니 영하 보낼까? 20도가 예상이 된다는 거지. 평균이 그래도 영하 10도 정도 되나 봐요. 평균 영하 10도. 체감이 한 그 정도 해발 되더라고. 높이가 예. 또 높아요. 아. 바람도 세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IOC에다 얘기했대요. 우리나라 이 형편을 걱정된다. 근데 IOC 관계자가 동계올림픽의 맛은 추운 맛이다. 그리고 역대 동계올림픽 중에서 동구장에 산 게 두 번밖에 없대요. 다 진짜요? 오픈된 공간에 해서. 다들 그때 뭐 눈의 축제니까 네. 다 추운 데인데 다들 잘했다. 아. 그래서 뭐 평창올림픽 걱정하지 마라. 추운 게 올림픽의 맛이다. 동계올림픽의 맛은 동계올림픽의 추워야 한다. 맛은 추운 맛이다. 근데 제가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아이를 데리고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영유아. 그러니까 초등학생 이상은 그렇겠네요. 괜찮은데 네네. 아주 아이들이 갔다가는 조금 고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제가 이제 거기 조직본부에다 얘기했어요. 네. 그 안에 실내에다가 좀 난방시설 잘해달라 그랬더니 왔다 갔다 좀 할 수 있대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제일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좀 숙박비 네네네. 너무 막 바가지 쓰인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 KTX가 생김으로써 갑자기
다운됐어요. 숙박업소에서 가격을 아, 완전 다운시키고 있대.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그때. 아, 그럴 수가 있구나. 네. 왔다 갔다. 그리고 새벽 2시까지 운행한대.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경기 보고 새벽 2시에 그냥 오면 아. 새벽 4시면 도착이야. 아. 그러니까 비싸게 받으면 그걸 100만 원씩 누가 그걸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거기도 비상이 걸렸는데 그 숙박업계 그 사장님들끼리 모여서 가격을 적당하게 이제 좀 유지하기로 했는데 아마 그 도지사께서 이러다 봐요. 한철인 한철인데 여름 성수기 때 가격을 넘기지는 마라. 그러니까 그게 모텔 수준이면 한 바닷가 앞에 모텔 수준이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선 그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오늘 현장 갔다 오니까 오늘 아니 어제 신문에도 안 나온 얘기 너무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평창통이시네. 그래. 평창통. 중국통 슬쩍 밀어대고 그냥 국내를 평창 쪽으로 만드는 거. 역시 대단합니다. 평창 네. 모텔비까지 깨고. 네, 모텔비. 네. 자, 이제 이번에는 국회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 우려했던 대로 12월 임시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했어요. 네. 했어요. 네. 그리고 또 다행인 게 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됐더라고요. 네. 네, 됐더라고요. 진짜. 어저께 선거관리위원 위원 어저께 저희 행안위도 했고요. 어저께 하셨죠? 네. 저희는 안 했어요. 어저께 법사위 안 했나요? 네. 그러니까 대법관들은 네. 별도의 청문위원회를 만듭니다. 네. 그 어제 법사위가 처음으로 열려서 일부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어제만 열린 거예요. 오늘 안 안 열렸어요. 열렸어요? 네. 아주 그냥 편안한 그냥 때려주고 싶은 그런 법사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래서 지금 국회의원 증언을 반대하는 건데 지금. 아니 근데 저희가 진짜 네. 오늘도 이제 조홍천 의원님하고 좀 만났는데 네. 둘이 마주보고 한숨만 푹푹 쉬면서 참 답답하다고. 우원식 의원 원내대표가 네. 법사위의 체계 자구심사 개혁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방향으로 개혁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법사위의 권한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불명확하다 보니까 네. 다른 상임위가 보기에는 법사위의 권한이 아닌 것 같은데도 마구잡이로 지금 법안들을 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고 네.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네.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국회법 개정안이 나오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현재 모든 이제 법안이 다 법사를 통과에 거쳐서 가야 네,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상원이라고 불리잖아요. 상원은 그렇죠. 네. 자유한국당은 요새 민생 법안은 사실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정치 공세, 존재감 드러내기. 오늘 제가 정개특위 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을 빼고는 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를 해요, 원칙적으로. 네. 근데 자유한국당만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나갔다고 기사 나갔어요. 네. 나 나갈 거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나가셨어요. 근데 성대모사 잘하죠. 제가 누군지 알겠어. 제가 그분은 오래전부터 제가 봐와가지고. 기자분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근데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아니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안을 그럼 한번 내봐라. 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그랬더니 자기네들 낼 생각 없고 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법안들은 다 싫대. 그럼 통일주체 국민회의 하자는 건가? 아니 그게 무슨 논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싫어. 그럼 네 생각은 뭐야? 대안도 없고. 내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닌데 이 법안들은 다 싫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니 또 그러면서 자기들 막 퇴장하면서 운영위는 왜 일방적으로 열었어요? 운영위. 그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박홍근 의원 막 완전히 그냥 와 1대 100이 돼요. 박홍근 의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자유한국당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하여튼 그 자유한국당의 요새 행태 보면 네. 정말 화가 정말 완전히 그냥 화가 엄청나게 그 막 위로 올라오실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그 국민들의 그 또 감정이 네. 정치 불신으로 이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싸울 수도 없고. 근데 이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또 국민들은 잘 모르는데 네. 의원님들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쪽에서 계속 보이콧하고 나가고 이러면 진행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보는 것도 싸울 수도 없고.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좀 네. 우리 여당 의원님들이 성격 좋은 분들만 계셔야 돼요. 왜냐면 성격 나쁘면 날아갈 것 같아 뭐가. 박주민, 김용호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죠. 막 이렇게 답답하게 만들어서 한마디 하잖아요. 네. 그럼 그걸 꼬투리 잡아서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참는 거죠. 사리가 생기는 거죠. 이제. 저희가 참 그 녹음 기준일은 오늘인데요. 네. 내일인데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돼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일 네. 그 선고되는 국회의원 또는 정당 관계자들이 되게 많아요. 누구죠? 홍준표 대표도 선고가 되지만 그
그 민중당 쪽에 네, 분도 네, 내일 네, 선고되고 네. 이재정 의원 우리 당에 내일 대법 선고 있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명을 지금 선고 날을 이상하게 하루 다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지? 다 이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너무 기대돼요. 홍준표 지금 대표 어떻게 근데 나올지. 만약에 파기환송된다. 홍준표 대표. 아, 그럴 수도 있나요? 무죄였는데 이제 네. 무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파기환송한다. 네. 그렇게 되면 홍 대표의 리더십에는 뭐 큰 타격을 큰 받겠네요.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다시 또 재상고를 파기환송심에서 또 네. 다퉈볼 수가 있고요. 네. 파기환송심이 끝나면 재상고라고 해서 한 번 더 대법원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2번이 더 남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제 아마 파기환송심의 결과에 따라서 아마 거의 만약에 파기환송된다면 환송심의 결과는 거의 그걸 맞춰서 나오니까 나올 테고 재상고를 해봤자 이미 이제 파기환송을 시키셨을 때 판단했던 대법원이 다른 판단할 이유는 없으니까 네. 남은 2번의 절차는 굉장히 빨리 진행되죠. 네. 우리 서당계 식구 이재정 의원님은 뭐 거의 뭐 잘 되실 거죠? 네, 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가벼운 사안이었고 네. 그래서 1심부터 아무 네. 문제 없는 걸로 계속 나와서 네. 그냥 제가 왜 각 당에 여러 당에 그 다 대법 모아가지고. 사건을 한꺼번에 모아서 선고하지? 사건 네. 진행과 숙성도도 다를 수도 있는데 약간 이게 뭐지 이게 의미는? 이런 흔하지 않은 경우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예상을 하는 거죠. 다 무죄 주려고. 아. 다 무죄 주려고. 다 몽땅 다 같이 있는. 네. 이 당도 무죄 저 당도 무죄 다 무죄니까 대법원 욕하지 마. 이런 식의 야, 그거 하는 거 대법원도 아닌가? 그런 걸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과거에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의심을 혹시나. 좀 하는 거죠. 네. 우리 정말 더불어민주당 그 똑순이 이재정 의원님, 네네네. 우리 뭐 그러게요. 각 종교를 믿는 분들, 네. 그 신들에게 좀 기도를 해주십시오. 네. 아니 근데 네. 별 문제 없어서 너무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되고 관심은 홍준표 쪽으로 모아주셔야죠. 네, 그쪽도 네.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요새 또 홍준표 의원님이 무슨 기도인지 아시죠? 거기 최고위원하고 계속 막말 논쟁 하시잖아요. 네. 그 최고위원 그 여성분. 예, 유여해 최고위원인가? 그분 굉장히 어떻게 여자 뭐라고 말? 홍준표 같아. 그러니까 지금- 비슷해 보여 좀 두 분이. 네. 막 서로 뭐 영감탱이 주모 막 이렇게 아니, 원래- 막말하시는데. 원래 그 여자 홍준표가 불렸던 분이잖아요. 아 그렇죠. 아니, 그냥 제 느낌상. 네, 여자 홍준표와 남자 홍준표의 대결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자주 다뤄주는구나. 재밌으니까. 좀 재밌어 보여 사실은 좀. 네. 아 그분 그 인터뷰 저 기자회견 하는 것도 참 인상 그러니까 재밌다 그러면 좀 그렇고 네. 인상 깊었어요. 네. 인상 깊게 봤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어제 전격적으로 바른정당과 통합을 선언하고 전당원 투표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승부수는 잘 던져요.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투표 실시하게 돼 있잖아요. 27일부터 31일까지. 근데 저는 안철수 대표가 지금 네. 이게 지금 투표하는 걸로 확정은 됐나요? 네, 된 네, 거예요. 됐어요. 당무위에서 됐어요? 오늘 네. 통과가 됐어요. 당무위원회 네네. 오늘 회의한다 그러더니 네, 통과됐어요. 네. 어. 저는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 전문가 같아. 미리 여론조사 다 해보고 승부수 다 던져서 다 또 그러니까. 네. 그래서 자꾸 그 제가 이렇게 의심했는지 연락 서로 주고받고 그런 거 없죠. 네. 근데 두 가지 의혹이 있다니까요. 어떤 거요? 안철수 의원과 이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두 번째는 여론조사를 본인 핸드폰으로 다 한다는 얘기가 있어. 경비 결과가 있어. 정확하지. 핸드폰으로 직접. 네. 지인 중심으로. 지인 중심으로. 여론조사가 굉장히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지방선거 때는 이은영 소장님한테 우리 후보님들이. 근데 하면 안 되겠는데요? 해야 돼. 그게 또 여론에 발표되니까. 아, 발표되니까. 하셔야 됩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팍팍 좀 밀어줘요. 아, 발표용으로는 여기다 하고 발표용, 네. 전략을 짜기 위해서 딴 네. 데다 좀 같이 해야 돼. 네. 이은영 소장님이 네. 한 몇 가지 샘플이 있죠? 네? 긍정형, 부정형, 아니, 뭘 아닙니다. 해드릴까요? 그러지 않죠?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또. 네. 이거 정말 갑자기 막 진땀이 나고 여기 되게 더워요. 진땀을 흘린다는 것은 좀 풀고 있다는 거고. 근데 이건 제가- 정말 심한 농담이었습니다. 네, 아주 심한 객관적인 농담이고, 진짜 여론조사기관. 네. 대한민국 예. 최고의 여론조사기관. 예, 예. 네. 근데 오늘 제가 국민의당 의원님들 몇 분 만나 뵀었어요. 네. 좀, 네네. 이렇게 좀 설득할 게 있어가지고. 근데 다들 정신없어 하세요. 네. 이것 때문에. 그럼요. 어떻게 될지. 근데 이게 당무위를 통과되면 거의 통과된 참성 쪽으로 나온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원 투표라는 걸 왜 던졌을까요? 아무래도 당원에는 네.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호남 중진 분들은
그런 거는 듣도 보도 못한 법이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거기다 이제 안철수 대표가 어저께 네. 좀 심하게 했거든요. 그 기자회견 때 뭐라고 그랬냐면 몇몇 호남 중진 의원들의 구태 정치라는 얘기를 했어요. 구태 정치. 그래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 최경환 의원이 내가 김대중 정치를 계승하는 사람인데 내가 언제 구태했냐고 꼭 만나서 항의하고 싶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호남 의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나름대로의 좀 공격적인 적대감? 네,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적대감을 없었을까? 그러게요. 두 쪽이 양쪽에서 좀 잘 맞아가지고 당을 만들었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당 탈당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어떤 그 정체성과 정치적인 노선이 아니라 그때는 그냥 아시잖아요. 그 좀 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3당 출연을 네. 통해서 자기들의 이제 기득권을 좀 대선 출마 유지하고 싶어서 네.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하면 올해는 못 가는 것 같아요. 네. 전 요새 안철수 대표 보면 그 재신임을 자꾸만 묻잖아요. 이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당에서 하셨던 거 그걸 자꾸 좀 카피하는 거 아닌가. 그걸 이제 좀 모델로 삼아서 하는 거 아닌가. 뭔가 그러면 생각이. 자기도 돌파를 할 수 있고 돌파를 하기만 하면 승부수가 보일 것이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재신임을 자꾸 묻거든요. 지금 두 번째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신임을 해주면 또 이제 자기 지지 기반이 다져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지금 취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전당원 투표를 자꾸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안철수 대표가 아마 이미 여론조사 다 끝낸 것 같아요. 나름대로 다 해보고. 자신감을 갖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기업인 출신이니까 네. 통계 이런 거 굉장히 좀 일반 정치인들은 이제 감각 갖고 하잖아요. 네. 근데 안철수 대표는 이제 통계 좀 과학적인 근거 이런 것을 아마 쓱 할 거야. 당 대표 그때 출마했을 때도 네. 이미 계산은 끝났을 그러니까요. 것이다. 표 계산 끝났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진짜 딱 그렇게 되잖아요. 네. 이번에도 뭐 표 계산 끝나고 요수를 던졌을 네. 가능성도 네. 있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네. 그렇게 보고 이번에 있어요. 전당원 투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또 찬성이 음. 돼서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재밌는 게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통합정당에 대해서 누가 대표가 되면 좋겠냐 하면 또 유승민 대표가 되면 좋겠다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할 수 있죠. 예, 어떤 흐름으로 당 대표는 유승민하고 예. 네, 대선 후보는 안철수 나오고 아, 이렇게 할 수도 그렇게 있죠. 역할 분담이. 역할 분담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될까요? 유승민 대표도 대선이 목표 아닌가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지금 대선을 바라보기보단 대구가 지금 완전히 자유한국당에서 포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지지 기반을 또 다 지지 기반 좀 지키기. 다지고 그런 식으로 그게 더 주안점이 아닐까 싶긴 해요. 그런 면에서 서로 지금 이해관계가 맞는 거로 볼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이번에도 이제 그 지금 의석수가 지금 국민의당이 39석이고 네, 바른정당이 11석? 11석이니까 네. 근데 서로 좀 합쳐서 일단은 세를 좀 키우겠다는 게 목표죠. 그러니까 정체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원내교섭단체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서 네. 역시 이제 존재감을 좀 드러내서 뭐 결국은 자유한국당과의 이제 통합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통합이 될까요? 근데 홍준표 그 대표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네. 아니, 지방선거 때까지는 안 될 수 있는데 네네, 그 이후에. 근데 총선 때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네. 최종 목표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보수라고 불리는 그룹에 그러니까 보수라고 불리는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제가 보기 진짜 보수들은 아니시거든요. 보수라 불리는 그룹에 대통령 후보로 한번 나와볼. 그러니까 거의 이제 YS 모델이죠. YS 모델. 네? 민주진영에 있다가 3당 합당해서 보수진영으로 가서 결국은 뭐 그때 그랬잖아요. 뭐 네. 호랑이를 잡으면 뭐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들어가야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정치라는 것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야당들이 모든 국민의 삶보다 이합 집산에 관심을 보여서 내용을 갖고 있어 1월에 임시국회를 열어도 국회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인데요. 저희가 20대 국회에서 박주민 의원님, 네, 예. 20대 국회에서 저희가 언제 임시국회를 안 났나요? 그러니까 국회가 안 열린 달이 있었나요? 거의 지금 매번 다 열렸던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원래 그렇게 기억해. 거의 열렸던 것 같아요. 네, 짝수달에 열리는 거죠. 네, 임시국회가. 그렇죠. 네. 홀수달은 이제 사실 뭐 열리지가 않는데 20대 국회는 임시국회를 다 열었던 것 같아요. 거의 상시로 그냥 쭉 했던 것 같아요. 네. 느낌. 그러니까 일하는 20대 국회인데 네. 더불어민주당만 일했던 것 같아요. 네. 벌써 1부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2부에서 2017년 한 해를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올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박주민 의원님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일이 있습니다. 2부에서 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얘기예요? 네.
올해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두 개가 아닌데요. 뭐 하나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얘기와 뭐 국회의원으로서의 뭐 정치적인 이슈. 네. 개인적인 얘기는 뭐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적절치 않은 거 왜요? 같고요. 네? 뭐 새로운 뭐 사람을 뭐 그리고 네. 공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탄핵됐을 때도 기억에 남고 네. 대선에 이겼을 때도 기억에 남고 또 특히 세월호가 물 위에 올랐을 때도 기억에 남고 2부 얘기를 다 하시네. 그리고 뭐 하나만 얘기하세요. 사회적 하나만. 보통과 됐을 때도 기억에 남고 개인적인 얘기가 더 궁금해. 좀 욕심쟁이에요. 네. 4개 다 할래요. 하나 개인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거. 그건 나중에 따로 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좋은 일 것 같아요. 혹시 로또 맞은 거 아니에요? 로또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라도 심게. 우리 이인영 시장님. 저는 여기 서당캐 출연한 거. 아. 네, 팟캐스트 처음 딴 데 가서선 다른 얘기 하시죠? 네. 어쨌든 이게 제일 저한테는 기억에 네. 남습니다. 네. 아니 좀 가끔 네. 이 청취자분들을 뭐 거리나 네. 뭐 어디서 이렇게 좀 아직은 만나는 없습니다. 없어요? 있는데 왜 없지? 아직은 없어요. 저는 이 서당캐 위력을 네. 지난해 그 촛불 전국 때 왜냐하면 촛불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다들 좀 민주 진영과 좀 진보 진영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당캐를 듣는 분들이 이제 많은 거죠. 거기 갔더니 많이 알아오셨어요? 인기가 그때 난리 났죠. 네. 근데 그 촛불 집회 없어지니까 아무도 안 알아봐, 못 알아봐.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는 정말 정치적인 고향.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창으로 가는 KTX에서 미국 MBC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자는 제안을 네. 미국에 했다라고 예, 이제 예. 발언을 하셨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또 이 보수 언론에서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네. 아니,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인데. 네, 맞아요. 아니, 올림픽 전에 거기서 한반도에서 군사훈련하면 어느 나라가 오는데. 사실 미국조차도 그 남북 간의 이 긴장 관계 때문에 선수단이 못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수습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 감안해도 걱정하지 말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로 즐기자. 네. 그러려면은 평화와 관련된 진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네. 얘기를 하신 거죠. 예. 근데 이걸 자꾸 한미동맹이 흔들린다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네. 미국이랑 이제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참 늦게 듣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올림픽이라는 것은 세계인의 축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나름대로의 뭐 핵 개발과 뭐 자존심과 전략이 있지만 네. 올림픽이라는 건 좋은 거는 아무 조건 없이 초대할 수 있거든요. 초청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아, 운동하라고 와라. 네. 전 세계 축제인데 너희들도 축제 좀 즐겨라 너희들도. 그럼 북한이 뭐 올림픽 참가하는데 무슨 조건을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이번 동계올림픽을 잘만 활용하면 네. 평화올림픽, 한반도의 평화. 네.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시는 말씀이죠. 네. 군사훈련 중단시키고 네. 한반도의 평화를 전 세계에 알리자. 근데 이걸 갖고 또 그렇게 문제를 삼는 거 걱정입니다. 그러게요. 미국도 절대 반대할 이유가 없죠. 미국도 반대할 이유가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국 선수단의 안전이 걱정이 돼가지고 파견을 못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유엔 쪽에 가서 했다가 주워 담았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 보니까 네. 또 제일 문제가 개막식과 아, 근데 폐막식. 그때 마이너스 왜요? 20도 얘기하셨잖아요. 도움이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혹한.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경기장이에요. 네. 그런데 폭설이 올 수 있다고 해서 요즘에 대통령이 참석하시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이 영하 20도에서 최소한 1시간 이상 앉아 계셔야 돼요. 또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본인만 뭐 난방기구 갖고 들어간 스타일은 아니시잖아. 핫팩을 이용해서. 아니, 근데 그 조직본부에서 네. 모든 의자 방석에 핫팩을 깔아주기로 했고요. 모자도 좀 하고 장갑 네. 같은 거 다 지원이 되는데 자연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기후제를 한번 아니 영하 볼까? 20도가 예상이 된다는 거지. 평균이 그래도 영하 10도 정도 되나 봐요. 평균 영하 10도. 체감이 한 그 정도 해발 되더라고. 높이가 네. 또 높아요. 아. 바람도 세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IOC에다 얘기했대요. 우리나라 이 형편을 걱정된다. 근데 IOC 관계자가
동계올림픽의 맛은 추운 맛이다. 그리고 역대 동계올림픽 중에서 동구장에 산 게 두 번밖에 없대요. 다 진짜요? 오픈된 공간에 해서. 다 이제 그때 뭐 눈의 축제니까 네. 다 추운 데인데 다들 잘했다. 어. 뭐 평창올림픽 걱정하지 마라. 추운 게 올림픽의 맛이다. 동계올림픽의 맛은 동계올림픽의 추워야 한다. 맛은 추운 맛이다. 근데 제가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아이를 데리고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영유아. 그러니까 초등학생 이상 그렇겠네요. 괜찮은데 네네. 아주 아이들이 갔다가는 조금 고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제가 이제 거기 조직본부에다 얘기했어요. 네. 그 안에 실내에다가는 좀 난방시설 잘해달라 그랬더니 왔다 갔다 좀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제일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좀 숙박비 네네네. 너무 막 바가지 쓰인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 KTX가 생김으로써 갑자기 그 다운됐어요, 숙박업소에서 가격을 아, 완전 그렇구나. 다운시키겠대.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그때. 그럴 수가 있구나. 네. 왔다 갔다. 제 기억에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북한에 가서 게임을 했을걸요? 조금 개방적인가 보네요. 언제든지 좀 더 좀 대화에 나설 수 있는 듯한 제스처는 계속 취해왔던 원래 것 저 같은데요. 농구 선수 누구지? 거기 되게 좋아한다고 김정은이. 예. 스포츠 쪽엔 조금 마음이 열려 있나 보네. 근데 제가 오늘 확인한 거는 보니까 네. 박주민 의원님, 저 우리 윤정수 장님 다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한미 훈련 연기가 중국이 주장했던 쌍중단 해법을 수행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근데 이 있는데요. 쌍중단이라는 게 뭔가요, 김 의원님? 그러니까 쌍중단은 이제 군사훈련 중단하고 저쪽도 네네. 핵실험 중단하자. 네. 같이 이제 좀 한반도의 좀 위기 국면을 네. 좀 없애는데 서로 군사적인 행동을 좀 자제하자 뭐 이런 거죠. 네. 맞나요? 중국통 맞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청와대는 좀 다른 이견이 좀 있었으니까 다른 의견을 냈는데 평창올림픽에 대한 제한된 제안이라고 그랬어요. 평창올림픽 한해서만? 한해서만.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평창올림픽 그 평화적인 올림픽에서는 이제 모든 거 좀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네. 뭐 계속 그 평화 모드가 가면 더 좋은 거 더 아닌가요? 좋은데 네. 좋죠. 혹시 또 북한에서 뭐 핵실험 내지 뭐 ICBM을 또 실험 발사하면 다시 제재하겠다는 네. 얘기를 하셨죠.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니까 이게 강한 거랑 또 따뜻한 거랑 같이 지금 병행적으로 하셔야 되니까 참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은 이제 김정은한테 달린 거죠. 네. 네. 정말 저희가 혹시라도 또 핵실험이나 ICBM 발사하면 올림픽 즈음에서요? 네. 아이고. 네. 그럼 진짜 심각한데요. 정말 너무 올림픽에 심각해집니다. 드린 돈이 얼만데. 네. 예, 안 돼요. 예, 하여튼 평창 동계올림픽 예.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아직도 그 경기 티켓이 뒷장고 빨리 사야 되는데. 지금 51% 정도, 지금 아마 50일 정도 남았거든요. 네. 51%. 저희 의원들은 그 세비에서 네. 일괄적으로 떼가지고 다 표를 샀어요. 네. 그래요? 예. 정도로 걱정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평화롭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뭐 이걸 반대할 이유는 네. 없죠. 이게 사실은 지금 북한이 계속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외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한반도를 위험하게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게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제안이 되게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일본 모 매체에서 12월 18일 날 뭐 전쟁설 막 퍼뜨렸잖아. 계속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진짜 이 중간에서 뭐 우리가 좀 잘못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관계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 일본이 제일 얄밉다고. 은근히 이 미국을 부추긴대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아 진짜. 진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네. 네. 진짜 이씨. 근데 본격 용기 있는 방송 시작해. 지난주에 별명 붙여드렸던 심지어홍. 아니, 지난주 여기서 붙인 건 아니구나. 어디서 붙였어요? 홍준표 네. 대표는 또 아베. 네. 그 의자 그 무렵에 또 해가지고. 네. 네. 그러고 싶을까요? 뭐 그분들이야 그러고 싶겠죠 뭐. 네. 뭐 잘 보여서 뭐해. 네. 그래서 정말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평화 평화적 올림픽. 대체. 응? 네. 그리고 사실 경제적인 효과도 매우 크대요. 13조의 경제적인 효과가 그렇죠. 있다고 이게 그래요. 메가 이벤트잖아요, 거의 올림픽. 거기다 제일 또 중요한 게, 예. 그러니까 우리 국토 균형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KTX가 이제 강릉 속초 가는 거잖아요. 제가 타고 갔다 왔어요. 갔다 오셨어요? 네. 언제 어떻게? 안 말을 혼자? 아니요, 그때 몇 분들 아니 우리 의원들은 저 혼자만 갔는데 나 이거 뭐 진짜. 신문사에서 네. 뭐 신문사에서 포럼을 거기서 한번 했는데 네. 제가 왜 갔냐면 네. 아마 제 생각은 다들 의원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바쁘니까 다들 못 간 거야. 전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또 김영호지. 딱 전화가 그 기자가 전화 왔다고 정치부. 딱 전화가 의원님 시간 되시죠? 그래서 나는 또 기자니까 예. 왜요? 그랬더니 평창 포럼이 있는데 가자르서 이제 그 시범운행이었는데 타고 왔어요. 그 어디서 타나요? 청량리에서 타나요? 서울역에서 탔는데 서울역 서울역에서 타요? 탔는데 청량리에서 가더라고요. 청량리에서 청량리에서 갔는데 이게 정말 그 강원도가 이제 완전히 바뀌겠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네. 편하게 좀 놀러 갈 수 있겠네요. 그럼요. 이 몇 시간 걸려요, 거기까지? 2시간 조금 넘게 걸렸어요. 왜냐하면 서울역에서 그 동대문 청량리까지는 네. 그냥 지하철 철로를 써요. 그러니까 3, 40km. 그 다음에 이제 KTX. 그 다음부터 이제 속도를 내는 거는 조금 이제 지방으로 나가서 속도를 내더라고요. 네. 어떻게 뭐 열차는 좀 괜찮았어요. 네, 괜찮던데요. 승차감도 좋고요. 예, 승차감. 여기서 좀 홍보를 좀 해주셔야죠. 네. 혼자 타고 와가지고 입 싹 닦고. 궁금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날 종료회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타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날이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예. 근데 제가 그 평창 갔던 날 최문순 지사가 중국에서 북한 측 관계자 올림픽 관계 때문에 네. 아마 좀 접촉을 했대거든요. 그래서 네. 그 나중에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북한 측 그 관계자를 접촉했는데 평창 올림픽 참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럼 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거의? 저는 온다에 네, 저는 네. 저도 온다에 걸고 싶어요. 왜냐면 북한도 올림픽 같은 데까지 우리가 안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춰지긴 싫겠죠. 거고 네. 또 뭐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또 뭔가 대화의 물꼬를 그럼요. 조건 없잖아. 그렇죠. 네. 네. 거기다가 사실 그 김정은의 손조의 뭐 김일성, 김정일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민족이잖아, 민족. 네. 네? 우리 민족끼리. 네. 민족이 대축제, 네. 동계올림픽에 안 나온다는 것은 김정은의 또 문제가 있는 거고 김정은이가 또 유럽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실리를 좀 찾을 수 그럴 있어요. 수도 있겠네요. 최근에 그리고